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야, 이게 사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사법부 전체가 정말 엄청난 대지진을 만난 듯한 그런 충격파를 겪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으로 보고 있고요. 인권법 연구회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인권에 관심도 많고 굉장히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던 인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사법부의 수장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많은 것의 변화를 예고할 것이기 때문에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하여튼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요. 자, 김명수 후보자가 춘천지법원장인데 이분이 춘천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에 대법원에 와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났단 말이죠. 첫날 행보도 상당히 주목받았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국회 인준 절차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파격적인 인사이니만큼 그것을 어떻게든지 무마를 시키려고 이제 야당이 노력을 하겠죠. 대표적인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응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유한국당의 반응을 이제 총평을 하자 그러면 참 택도 아닌 소리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김용민 씨가 저한테 맨날 하라는 거 있잖아요. 네. 누구누구 개새끼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 하는데 진심으로 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서서히 물들고 있어요. 서서히 물들고 있어. 근데 차마 제가 이 품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마을 같은 수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 입 밖으로 내지는 않겠습니다만. 올해 안으로 우리 김프로가 씨발 족 같다 이 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사실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에 대해서 반발을 세게 하면서 여러 가지 논리들을 내세웠거든요. 예, 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조목조목 제가 반박을 한번 작심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오늘 무척 기대가 되는데 지금 야당은 거의 관성 아닙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이거 뭘 해도 비난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이 사안만큼은 굉장한 절박함이 묻어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여태까지는 그래도 본인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고 나름대로 이념적인 지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법원에 있다는 그런 안심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는 늘 얘기하지만 언론과 법원만큼은 누가 이렇게 대놓고 지적해가지고 막 잡들이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언론과 법원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리고 비겁하면 그 사회 자체가 힘들어진다고 보는데 저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엉망이 된데 언론과 법원이 꽤 한 몫을 크게 담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만약에 제 역할만 담당하니까 진보적으로 갈 것도 없어요. 굉장히 개혁적인 판결을 하고 이렇게 갈 것도 없이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재판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보수 세력,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런 야당 세력들은 아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될 거예요. 본인들이 그거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관성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냥 흠집을 내려고 노력하지만 이거는 진심 어리게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떨어뜨려야 된다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있을 겁니다. 절박감이 묻어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요. 자기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거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했을 때 그냥 정말 법이 정한 대로 절차가 정한 대로 처벌을 막 받게 된다 그러면 정치 생명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정무적인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법대로 만약에 딱딱바리처럼 막 하게 된다면 본인들이 큰일 난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여기서는 꿀리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강하게 반발할 텐데 자유한국당이 오늘 강력히 반발하면서 세 가지 논리를 댔어요. 제가 이 세 가지 논리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사법부의 정치 코드화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있다 이러면서 아주 강력히 반발을 했거든요. 이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니네는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면 계속 말이 헛돌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말문이 막힐 수 있도록 좀 깨줘야 되잖아요. 그런 그 논리적인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정우택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김 후보자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그 후신격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그래서 이거는 사법부를 정치화하려는 정치색이 짙게 깔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에다가 반박을 하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걸 전제에 두고 있냐면 지금이 정상이다라는 걸 전제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 정상인데 정치색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법부가 정치색이 짙게 깔려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다라면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가지고 전체 판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 설문조사 결과가 이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인사상 불이익을 그러니까 윗사람들의 뭐 행정처라든지 이렇게 윗분들의 심기를 거스렸을 때 내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느냐라고 이제 전체 판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무려 50%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상급심, 그러니까 1심, 2심, 3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그러니까 윗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판단한 판결이 내가 그것과 반대되는 판결을 했을 때 뭔가 나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좀 껄끄럽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80% 넘는 판사들이 그렇다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지금이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지금이 이미 정치적으로 판단을 상당 부분 하고 있고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이 사법기관으로서 그냥 독립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지금이 비정상이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틀린 거죠. 지금이 정상인데 정치색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사법부가 망가진다가 아니고 지금이 이미 정치적으로 망가져 있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의 정치화를 얘기하는 거는 전제 자체가 틀린 말이라 말이 안 된다. 라고 반박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법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다라면서 지금 맹비난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방송을 장악하고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 사법 권력까지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운동권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뭐 진보 집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판을 칠 수 있도록 지금 이거를 바꾸고 있다. 라면서 지금 마지막에 있는 사법부까지 장악을 하려고 시도를 한다고 지금 맹비난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냐면 어떤 것을 장악한다는 것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기다가 꾸겨 넣는 것이 장악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가져다가 집어넣어놓고 막 이렇게 우기는 것이 장악이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장악했다는 말 자체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관이며 차관이며 비서관이며 수석이며 비서실장이며 집어넣어놨다가 지금 그 사람들 다 감옥 가 있어요. 정치 권력을 장악했다는 건 이런 걸 장악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자리에 꽂아 넣어가지고 자기 맘대로 자기 사익을 챙기도록 내두는 것이 장악이지 어떤 것이 장악이냐? 그럼 그 장악을 누가 했느냐? 자유한국당이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장악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MBC만 보더라도 시청률이 예전에 비해서 형편없이 지금 바닥이 났죠? 예. 그러니까 그냥 결과로만 봐도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수치로도 드러나는 것을 넘어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들이 속출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해고하고 이유도 없이 해고하고 그리고 막 부당한 전보를 하고 막 이래서 지금 조사를 받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KBS, YTN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방송 권력을 그러면 누가 장악을 했었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누가 갖다 꽂았냐? 이거 다 지난번에 여당에서 힘을 휘두르던 사람들이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주장하면서 이제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미 자기들이 정치 권력도 장악했다가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도 맞이했고 음. 방송도 장악하려고 노력해가지고 다 쑥대밭을 만들어놓고 엉망을 만들었다가 이제 추한 몰골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 두 가지를 예로 들면서 사법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 권력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게 사법 쿠데타다라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는 단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후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어떤 예를 들었냐면 군대식으로 치면 별 2개인 소장이 갑자기 육군 참모총장이 된 거다.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원칙도 없고 뭐도 없고 절차도 없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요거는 어떻게 해서 말이 안 되냐면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관행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법 쿠데타가 되려면 그러면 대법원장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추천을 해서 뽑게 돼 있느냐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임명을 하는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여기에 있었던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를 했던 사람. 예. 근데 나이는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뭐 국가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뭐 국공영 기업체, 정부 투자기관, 뭐 기타 법인 이런 데서 법률 관련된 사무에 종사를 한 사람, 그리고 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15년 이상 근무를 하고 나이는 40세 이상 되면 누구든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별 2개 단 사람이 참모총장 됐다고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거는 관행상 여태까지 해왔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예. 미국에서는요. 백인들만 대법관을 해야 돼요. 아, 그러네요. 왜냐면 그게 관행이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 미국이 생겨난 다음에 뭐 대법관, 대법원장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흑인들도 다 노예고 이랬으니까 백인들만 있었잖아요. 관행상. 예. 그러니까 그 뒤에 뭐 흑인들이 이제 노예가 해방이 되고 어쩌고 했어도 관행상 법원에서는 대법관, 대법원장은 백인들만 했으니까 이거 관행을 뒤집으면 쿠데타지. 그러면 흑인도 나오면 안 되고 여성도 나오면 안 되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관행이었으니까. 근데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런 관행은 지켜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가장 가까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저 컴퓨터 안에 있었다라는 게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럼 컴퓨터를 조사해보자라고 전국에 있는 법관들이 한 80% 넘게가 컴퓨터를 당연히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법원 행정처가 조사 안 했어요, 컴퓨터를. 지목이 됐던 컴퓨터를 조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들고 일어나서 판사들이 단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여기저기 아고라에서 청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를 조사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조사했는데 그런 파일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책임을 지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법원 행정처에 있는 그 누구도, 그리고 대법원장도 그 얘기에 대해서는 대꾸를 안 하고 있어요. 조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도 안 하고 그냥 퇴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행정처에 있는 고등부장 이상인 사람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 그러면 올바른 것인가? 상식적인 것인가? 합리적인 것인가를 따져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사법 쿠데타라고 얘기하기는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자격이 되잖아요. 기준이 되잖아요. 예, 예. 뭐가 문제예요? 또 게다가 후배 법관들에게 인정받고요. 그리고 판결을 제대로 하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고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물론 이런 상황에서 임명을 하고 동의 절차를 거치고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부도덕한 일이 드러났다든지 아니면
법관으로서 하지 못할 일들을 저지른 것이 발각됐다든지 이런 상황이면 얘기가 다르죠. 그러면 자격이 되는지를 면밀하게 따져 물어가지고 자격이 되지 않으면 그거를 공론화하고 야, 이런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앉히는 게 맞느냐, 이 사람에게 이렇게 중차대한 역할을 맡기는 게 말이 되느냐를 따져봤을 때 아니면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라고 법이 정한 절차가 있는 것이고 청문회 절차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냥 지명하고 임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관행에 맞지 않는다고 이게 무슨 쿠데타니, 뭐 사법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느니, 사법부가 지금 지극히 정상인데 이걸 뭐 정치화하려고 한다느니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고 뭐 합리적으로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아니, 정말로 그렇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면 청문회 과정에서 낱낱이 조사해가지고 떨어뜨리면 돼요. 예.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까? 아니요. 뭐 한마디 버릴 말이 없어요. 모처럼.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관행을 자꾸 이야기하는 자유한국당. 어떻게 그 김명수 후보자의 뭐 정치적 편향성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누가 누구 보고 정치적 편향성을 운운합니까? 이 지금 새누리당 정부야말로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서 자기들과 뜻이 다른 사람들까지 모조리 다 축출하고 배제하고 그렇게 고립시키다시피 했는데, 이래놓고는 무슨 아무래도 김프로 진단대로 저 사람이 제대로 공정하게 사법부를 이끌면 우리는 큰일 나는데, 온갖 반칙과 특혜에 길들여지고 그런 체제에서만 살아왔던 보수에게 있어서 이런 사법부 환경은 결코 바라지 않는 그런 환경인데, 그래서 어떻게든 저지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던지는, 마치 예능에서 아무거나 막 던진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당대표께서 대법원에서 지금 심리 중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지금 많다고 여러 군데서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뭐 성원종 리스트에 나와가지고 뇌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내용으로 지금 1심에서는 문제가 됐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지금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심리가 진행 중인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혹시 파기환송이라도 되고 여기서 유죄가 선고된다 그러면 이거는 자유한국당 자체가 찌그러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게다가 검찰총장은 바로 문무일. 본인이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문무일 씨 아닙니까? 홍준표 씨한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명의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걸려 있거든요.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뭐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지금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1심이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재판은 빨리빨리 진행을 원래대로는 해야 되거든요. 6개월 이내에 모든 재판이 진행되고 뭐 이런 원칙들이 있는데 여태까지 뭐 조금 마특치 않은, 그리고 좀 꺼림직한 이런 정치권과 관련된 재판 이런 것들은 그냥 한없이 유야무야, 원세훈 씨가 지금 5년째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일인데 이걸 만약에 법대로 원칙대로 진행한다 그러면 보수적인 색채를 띤 사람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좀 보호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라서 그러니까 사법 쿠데타다, 뭐 사법 권력을 장악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려면 지금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바로 줬다거나 15년이 안 됐는데 이런 사람을 갑자기 데려와가지고 김용민 씨를 무슨 대법관으로 앉힌다거나 이러면 그건 사법 쿠데타죠. 그리고 사법 권력을 장악하려는 게 맞는데 아니 그냥 원칙대로 봐가지고 기준에 맞는 사람을, 그리고 고등부장 이상이면 차관급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굉장히 간부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어서 일단 고등부장에 임용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법률적인 지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검증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찐개찐입니다. 어떤 사람을 갖다가 사용하든지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안에서 물론 뭐 법원 내부적으로 인정을 받네 못 받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는 일단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이상을 하는 사람들이면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되면
안 된다는 말 자체는 그냥 후달려서 지금 하는 얘기일 뿐이지 예, 예. 그거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 정말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우리 사법부가 발칵 뒤집히겠군요. 뭐 아마 법대로 원칙대로 그리고 또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리고 대법원장이 휘두르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제왕적인 구조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태까지 지적하고 말했던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분할하고 나누려고 하겠죠. 그러면 결국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대법원장이 아닌 것이 되면 그것은 누구한테 이득이냐 그러면 권력을 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편하고 불리한 일이 되고요.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고 합리적인 일이 되거든요. 예, 예, 예. 큰 틀에서 따져본다 그러면 상당수의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일부 권력을 쥐고 그걸 막 휘두를 수 있는 왜냐면 대법원장이 무소불위에 막 이런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면 그거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권력 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하시죠 라고 담합을 했을 때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도 아니 근데 그거는 대법원장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라고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됐을 때 그럼 혜택을 누가 받느냐? 국민들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자유한국당이 속이 굉장히 탈 거예요. 똥줄이 타고 막 그럴 텐데 그럴 이유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김명수 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된다 그러면 예. 굉장히 많은 정치권 내에서도 원칙대로 재판을 막 이렇게 시작함에 따라 가지고 날아가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많이 생겨날 것이고 그래서 보수층에서 타격이 상당할 것이다. 그게 단순히 뭐 진보가 집권을 오래 하기 위해 가지고 무슨 뭐 야료를 쓰고 꼼수를 부려가지고 뭐 재판을 막 진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법대로만 하면 타격을 입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악의 발악을 하는 것이고 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저 정도로 점잖게 비판하고 반발하고 끝나지 않고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못 나오게 하려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 과정을 조금 지켜보시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외버스 타고 다니고 뭐 이럴 정도의 양반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흠결이 드러나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업적 중에 하나로 성과 중에 하나로 공 중에 하나로 나중에 가가지고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예. 사법부의 김용민이겠군요. 이 흠결이 없는 걸로 봐서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 예. 할 말이 없으니까. 예, 아무래도.